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부서별 2024년도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시정 업무 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3정에 앞서 평생학습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참석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과 보건소장이 업무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시정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2024년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사항입니다. 정책 목표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 과제와 시민 중심의 소통 투명 행정 추진 등의 9대 중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시민 중심의 소통 투명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여 시민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경청으로 공감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장님 취임 직후 16개 읍면동 방문으로 지역 주민과 대화의 장을 가졌으며 주요 기관 단체장 수요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시민 중심의 투명 행정을 위한 공무원 결의대회, 인식 개선 교육과 시정 여론 모니터위원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민생 현장 방문, 집단 민원, 지역 갈등 해결을 위한 읍면동장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출향인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고향사랑 실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밀양 아리랑 대축제 기간에 출향인 고향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출향인들을 고향에 초청하여 고향의 특색 있는 축제와 문화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출향인을 통한 설명적 지역 농산물 판매로는 2,600여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전국 향후 친선 골프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 음악회, 추석 명절 지역 농산물 판매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밀양 항우회에서는 이번 하반기에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거장인 정풍송 작가의 노래비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국내외 도시화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밀양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도시 교류 현황으로 자매도시는 남원시 1개소이며 우호 협력도시는 해운대구와 완도군 2개소입니다. 국제 자매도시는 일본, 중국 2개국 3개 도시이며 국제 우호 협력도시는 2개국의 2개 도시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밀양 아리랑 마라톤 대회 중국 남핑시 초청을, 밀양 아리랑 대축제에 일본 세계도시와 남원시를 초청하여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우호 협력도시인 완도군과 고향사랑 기부제 상호 기부, 해양치유센터 방문, 전남사랑 서포터즈 가입 등 교류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매도시 및 우호 협력도시와 관료 위주의 방문에 그치지 않고 학생,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교류를 확대하고 읍면동별 자매결연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밀양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밀양 발전에 중점을 둔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새로운 시정 비전의 성공적 실현과 특화 전략 추진을 위한 조직을 재정비하고 적임자를 발굴,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정기 및 수시 인사를 단행하였고 전문 분야 인기제 공무원 채용 7명, 4개 부서의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비전 실현에 적합한 조직과 인사를 위해 직무기술서를 활용한 우수인재 보직관리, 조직진단 및 개편,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간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교육 훈련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시정혁신을 위한 적극 행정과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행정혁신과 적극 행정으로 유능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참여 문화 확산으로 주민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혁신 적극 행정 분야에는 밀양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카드 뉴스로 제작 공유하였으며 적극 행정 온라인 교육 실시,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의 맞춤형 교육과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혁신 적극 행정 분야에는 적극 행정 집합교육, 혁신 사례 경진대회,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및 협업 우수부서 공무원 선발을 통해 혁신 마인드와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니어, 시니어 혁신 보드를 운영하여 신구 세대의 창의적인 의견을 균형 있게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분야에는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등 주민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45페이지, 간물리 청년 주거공간 쉐어하우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다락농 보존과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기농기촌을 도모하는 체류형 공동체 공간 조성 사업으로 다랑협동조합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2023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사업에 선정된 민간 협력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대상 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밀양시와 다락농 협동조합 업무 협약 체결, 쉐어하우스 건축 신고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7월 중 건축공사 착공,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후생복지 향상을 통한 직장 만족도 제고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 해외 연수, 연찬회,
직장 동호회 활성화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내식당 특식의 날 운영 등 1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재충전을 위한 연찬회를 비롯하여 하반기 특식의 날 운영, 행복한 직장 만들기 이벤트를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42페이지에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하반기 추진 계획에 있어서 국내외 교류도시 축제 행사 상호 방문 추진과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외 교류도시 사회단체 등 민간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그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금 계획된 건 없는데 그 일정이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그 교류 참여하는 범위도 정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현 상태에서는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하반기 추진 계획에 국내 국외 교류도시 축제 행사 상호 방문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를 간다든지 어느 나라를 간다든지 이런 교류 행사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이렇게 올라온 내용이 아닌가요? 그 국제 자매 도시 관련해 가지고 올 8월 달에 그 일본 아스키시 축제 행사에는 참여할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잡힌 거는. 그 밑에 그 사회단체 등 민간인 교류 활성화도 국내 국외와의 교류 도시를 통한 사회단체 등 민간인 교류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간다든지 어느 도시를 상호 방문해서 교류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잡혀서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야 되지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국제 교류 관계는 지금 일정이 현재 잡히지 않아서 그거는 지금 보고를 드리지 않았고, 다음 시군 자매 결혼은 각종 그 도시와 그 교류 계획이 되는 대로 이제 다른 민간을 비롯해서 많은 그 관계되는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위에 일본에 가는 교류 행사는 8월 달에만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질의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조금 세부적인 설명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지에 보면은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해서 이게 3,500만 원을 예산을 전액 11호 해가지고 출향인 고향의 날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그 전체의 지원하는 이게 언제부터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회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게 20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처음에 향후인 걷기대 1,000만 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했고 그 이후에 또 향후의 만남의 장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하고 또 2천만 원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 지원 금액이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 출향인들이 정말 밀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면은 자기네들도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세워서 우리 물론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원해가지고 하는 행사는 출향인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네트워크 강화의 사업에 조금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 견해 어떻습니까? 예, 출향인 고향을 날 행사는 전적으로 우리 시비만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 5월달에 한 출향인 고향을 행사에는 보조금 2천만 원에 자부담 300만 원, 많지는 않지만은 일부 같이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원해주는 3,500만 원은 이게 하반기 추진 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에 10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월 12일 아령아트센터에서 밀마루 합창단, 밀양시 합창단, 음악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예, 민속놀이 한마당하고 밀마루 합창단, 밀양시 합창단 합동공연 다 포함된 겁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업무 파악이 아직 이번 7월달에 오셔서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좀 파악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하반기 추진 계획에 시민과 함께하는 민속놀이 한마당 10월달에 행사를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밀마루 합창단, 밀양시 합창단 음악회 12월 12일 날 아령아트센터에서 하는 이 사업 지원 금액이 3,500만 원인가요? 두 개 사업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0월 중 10일.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해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해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예,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산 지원 3,500만 원 내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출향인 고향을 행사에 2천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하반기에 실시되는 밀마루 합창단과 밀양시 합창단 정기 공연에 보조금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다음 정풍송 노래비 건립비에 500만 원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통합 3,500만 원입니다. 예, 전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조금 덜 됐지만은 그래도 이 하반기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몇 년 전에 내가 방금 전학규 의원님 이야기한 것하고 같은 건데 42페이지에 보면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단시하고 지금 현재는 우호협력 도시로 되어 있는데 자매 도시로 이거 성격을 하고자 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이 되고 있다가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추진이 중단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왔던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인구 한단시 같은 경우는 인구 1,000만 명에서 현재 한 900만 명으로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엄청난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요런 우리 시와 우호 협력 도시보다는 자매 도시를 원하고 있거든요. 한단시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아주 상세히는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은 대충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런 거를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호도시보다는 자매도시로 성격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중국 한단시와 자매도시로 재추진하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한단시 안에도 보면은 우리 조선의열단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열단 기념관. 우리 지금 현재 의열기념공원에 우리 기념탑이 있는데, 사실 딱 앞에도 몇 번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뭐 이런 기념관이 있는데 절하고 향표하고 하는 걸 엄청나게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비 하나 정도만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꼭 그 한단시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우리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런 관광객들이 밀항을 거쳐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이런 엄청난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국 한단시와의 자매도시를 적극적으로 좀 재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도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주민생활지원과 등을 통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정무군 의원님께서 거기 건의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또 미처 또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적극 검토해서 또 우리 시 어떤 뭐 독립 운동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또 많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좋은 어떤 사업이라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서 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의회 또 보고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우리 국제도시,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우리 의원님이 동행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우리 자매도시와 우호도시를 우리 집행부는 가고 있습니까? 1년에 어떻게? 예, 양기관 간 행사, 축제 행사 있을 때 가고, 특별한 계획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 이 읍면동에서는 자기 결혼기간 갖고 결혼한 기간까지 상호 방문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방문한 기간은 일종의 각 도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이 있으면 가고 하지,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작년에 우리 남원시와 해운대구, 완도군 이 세 개 지역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남원시는 춘향제 할 때 가고, 저희들은 이제 아리랑대 축제나 이런 있을 때 서로 교류 방문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로 우리가 지역의 대표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서로 이제 교차 방문을 해서 이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전라남도 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 같은 경우 서로 교차로 기부금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방금 이제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우리 또 시의회에서도 또 의원님들이 또 저쪽 우리 자매도시 의원님들과 또 상호 좀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검토하라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적극 검토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뭐 우리 국장님이 좀 캐치가 빠르신데 이런 자매도시나 우호협력도시를 행사에 방문하게 되면 우리 의원들도 동행을 좀 해서 그쪽에 있는 기관과 또 우리 의원님과도 자리도 좀 해서 우호 정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뭐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직장 어린이집 운영해가지고 예산은 잡혀 있는데 수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왜 수혜 인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현재 그 직장 어린이집은 저희 시에서 이제 반딧불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고 현재 인원은 지금 30명이 지금 유아가 지금 어린이가 거기 지금 현대 있는 등록돼 있는 인원은 3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혜 인원에 기재가 안 되는 사유는 혹시 오류 작성입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원님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직장 어린이집은 현재 그 밀양시청 반디 어린이집인데 그 정원은 현재 그 49명인데 현재 등록된 지금 인원은 30명입니다. 그 3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자료 작성하실 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박스에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 해가지고 뭐 시정 발전, 유공 공무원 해외 연수,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 모분 공무원 산업 시찰 해가지고 인원수를 보니까 한 54명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요 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이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기 진작 역량 강화에 따라서 해외 연수, 배낭 여행, 뭐 모공무 산업 시찰 이거는 각 분야의 뭐 시의 뭐 우수 시책이라든지 유공이 있다든지 다음에 그 경력이라든지 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력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전 직원들에 대해서 이 연수나 뭐 배낭여행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굳이 경력에 국한하지 말고 이제 그분들의 업무 역량이나 이런 걸 봐서 청년들, 일단은 젊은 분들, 9급, 8급 공무원들도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의원님 그 이야기하신 바를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주영호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시정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목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2024년 정책 목표와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시민감동 맞춤형 민원행정 구현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직원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 등 4개의 전략 과제와 7개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으로 6개 담당에 28명 해원이 근무 중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는 재증명 등 27만 8천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시장님과 함께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간담회 및 민원 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와 민원 대응 공무원 보호를 위한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 설정 등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실 휴대용 보호장비 자체 교육 및 특이 민원 비상 상황 대비 경찰서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민원 사무 발굴 추진을 위해 밀양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규정을 개정하고 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밀양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고객 맞춤형 가족관계 등록 사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인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도 추진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안심 상속 및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혼인 및 출생 신고 기념 포토존 활성화를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였으며 출생 축하 메시지 액자 서비스 전달 132건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과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대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콧물 흡입기, 국밥이 인행으로 출산 축하 선물을 변경하여 고객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가족관계 등록 사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지적 청량 성과 검사 및 공부 정리입니다. 청량 성과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청량 성과 제시로 민원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기준점 조사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품격 지적 민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지적 청량 성과 검사 1,737건과 2,326건의 지적 공고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를 위해 측량 기준점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 공부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하여 지적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을 재조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입니다. 22년도 삼동 2지구 등 8개 사업지구 1,806필지와 23년도 내일동 1지구 등 12개 사업지구 1,216필지에 대해서 경계 결정 및 지적 확정 예정 통지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24년도 교동 1지구 등 8개 사업지구 1,403필지에 대해서 2억 9,800만 원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재조사 청약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22년 및 23년 재조사 사업은 사업 완료와 조정금 정산 및 경계 결정 예정이며 24년도 재조사 사업은 지적 확정 예정 통지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며 내년도 재조사 사업은 하반기 실시 계획 수립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위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33만 8,945필지에 대해서 올해 정기분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였으며 올해 변동률은 0.64%입니다. 최근 3년간 개별 공시지가 변동률과 이의 신청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수시분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상세 검증 및 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육성 및 부동산 거래 내용의 성실한 신고 제도 정착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위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주기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74개소를 하였고 행정처분 6건과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연 등 가태료 10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연도별 부동산 거래 신고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예방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제도 운영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도로명 주소 사용의 불편 해소 및 안정적 정착 환경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찾기를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주소정보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와 국가지정번호판 표기 실태 일제조사 72개소, 건물번호판 제작 및 교부 385건과 밀양 아리안 대축제 홍보부서 운영 등을 통해 도로명 주소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밀양 내2 3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등의 도로명 신규 비율을 추진 예정이며 사물주소 현황조사 및 부여와 원룸과 다가구 주택 등 상세 주소 부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기혁 의원입니다. 180페이지 지적재소사 사업에서 지적재소사 사업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쭉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 2011년도에 그 법적 그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30년까지 진행되는 그런 그 특별 사업입니다. 그 절차는 그 사업하기 전에 실시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 설명회와 주민 그 동의를 거쳐 동의는 그 소유자의 2분의 1, 그다음에 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하면 그 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를 구해서 그다음에 그 경상남도에 저희들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면 그 지구 지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현지 조사 청량과 그 경계 등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지적 확정 그 예정 통지를 하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적 경계 지적 제조사 위원회와 그 경계 결정 위원회를 거쳐서 그 경계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소유자들에 대한 그 의견 제출을 이의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그 감정을 통한 그 조정금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 정리를 하고 그 등기를 완료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그다음 페이지 181페이지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은 2022년도는 대폭 상향이 됐다가 2023년도에 마이너스 한 7.24% 뚝 떨어지고 올해 또 살짝 올랐는데 그 실제로 이 토지 거래를 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조금 올랐고 그 밑에 보면은 최근 3년간 이의 신청 현황을 보면은 작년과 올해 그 이의 신청 상향 요구는 내건에 비해서 하향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상향 요구가 많았는데 2023년도와 4년도 하향 요구가 많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는 현실에 조금 맞도록 아직까지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는 다소 높은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가격이 그만큼 떨어진 데는 공시지가 자체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 공시지가 반영할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기 의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개별 공시지가는 그 이제 이듬해 올해 공시지가를 할 경우에는 이듬해 이제 그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게 저희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한 4천 한 몇 필지가 됩니다.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이제 그 연초에 국토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시장님이 이제 올해 이제 2023년도 공시지가를 이제 4월 30일에 이제 그 공시를 하는데 그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 우리 개별지도, 우리 시의 개별지도도 그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고. 근데 요게 지금 그 의원님 말씀하신 2020년과 22년도와 23년도 요거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정부에서 우리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많이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22년도까지는 계속 공시지가를 그 현실화율에 맞추기 위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공시지가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국민들이 세부담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대폭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에 부합되게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시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한 그대로 맞습니다. 맞고, 그 22년도 같은 경우는 좀그 이 신청이 또 많았는데, 요거는 철도공사에서 신청을 했었고, 그 하향 요구를 많이 하는 거는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세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스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민원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병생 하숙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국장 이종황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평생학습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2024년 정책 목표 및 세부 이행 사업입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명품 교육도시 밀양 실현을 위하여 4개의 전략 과제별 세부 이행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페이지 경남 진로교육원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남 진로교육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로교육원은 밀양시 교동 755번지 1원에 본관 지상 3층, 생활관 지상 4층 규모의 총 사업비 479억 원으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4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시체험 콘텐츠 실시 설계를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중률은 43% 정도입니다. 2024년 12월 경남진로교육원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명품교육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찾아오는 교육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학교 등 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교육기관 교육경비로 42개 기관 88건에 32억 1,500만 원, 고교 무상교육비 4억 5,600만 원,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은 7월에 2025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8월에 각급 학교에 대하여 2024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과 10월 2025년도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촘촘한 교육경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진로진학 입시 컨설팅 운영입니다. 2025년 고교 합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 제도의 방향성 변화에 대응하고 학부모 및 학생의 대입 전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진로 진학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입시 컨설팅을 작년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올해는 밀양시 통합예약 서비스를 통해 밀양시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7월 5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입시 설명회에 이어 11월에 중학생 대상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중3, 고3 학생들과 고1, 고2 학생들의 2차 입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도시의 거점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밀양시 삼문동 184-3번지 1호내 직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평생학습관 1개동을 건설하고 총 52명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지난해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심의를 마쳤으며 올해 3월부터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추진 계획은 7월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를 거쳐 12월에 평생학습관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일상이 학습이 되는 시민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일상이 학습이 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일상 속 평생학습 공동체 구현을 통해 열린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3월과 6월 시민대학을 운영하였으며 평생교육은 2개 기간에 13개 강좌 유탁 운영과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평생교육 활성화 강좌 드림 사업, 평생교육 온라인 자격증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10월 제1회 경상남도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고 11월에 제5회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성과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시립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문화 동아리 14강좌를 운영하고 독서진흥 행사 및 월별 도서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어도서관에서는 영어도서 프로그램 및 방학영어 캠프 AR 1인 그룹을 운영하여 6,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립도서관 및 영어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 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독서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밀양 시립영어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입니다. 영어도서관 건물 노후화와 시설물 협소에 따른 이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밀양만의 특색 있는 영어도서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현재 2층인 영어도서관을 3층으로 증축하여 매년 증가하는 영어도서관 이용자를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1, 2층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여 효율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 밀양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56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1월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 보강을 통한 증축 가능함을 도출하였으며 4월에 기본구산 용역 실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6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내진 성능평가 용역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업검토 신청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밀양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입니다. 유유부지를 활용한 복합 독서 문화 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 소속 밀양도서관을 신축 이전 유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 밀양대학교 체육관이 있는 자리이며 연면적 2,500제곱미터의 3층 규모로 도교육청 예산 200억 원으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병행 운영하는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도서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10월경 먼저 시의회에 보고 후 경상남도 교육청과 밀양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교육청의 예산 확보 후 적극적인 협조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교육발전 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입니다.
지역 교육을 혁신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공모 신청 후 지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시범 운영 후 성과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이 됩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 원 정도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밀양형 아이 키움 배움터 운영을 확대하고 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력 제고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경남도 지구교육 혁신지구 기반을 활용한 나노산업기술 연구개발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 중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세부 운영 계획이 의결되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하반기 평생학습관 소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무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요거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 뭐 앞선 부서에서 그 민원 지적과에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방금 보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지금 다른 내용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 업무 보고서 258페이지 봐도 그 위치가 옛날 주소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밀양시 교동 755 번지 외 16필지 이렇게. 근데 밀양 대공원로 120번지 하면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이 도로명 주소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61페이지 평생학습관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밀양시 삼운동 184-3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밀양시 중앙로 273번지 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무슨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부터 이렇게 바꿔나가야 이게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지금 20년 가까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몽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일반 주소 같으면 지금 이제 도로명 주소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 각종 사업이나 또 사업을 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굳이 옛날 또 주소를 지금 혼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던데 이 내용은 저도 조금 아직 확실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예, 다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재 그 부지에 이제 건물이 건립이 안 돼서 아직 그 집은 옛날 지분을 쓰고 있고 이제 그쪽에 이제 건물이나 시설이 완공되면은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지금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소를 치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뭐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교육 중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인은 그 258페이지의 경남 진로 교육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내년에 이제 3월 달에 개원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건립이 되고는 이후에 그 주변 환경 사실 그 공동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도 아마 이 5분 자유반을 통해서 그 공동묘지를 이전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진로교육원이 다 만들어서 개원이 되고 나면은 그 주변 환경이 좀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국장님도 보고하셨으니까 이 부분과는 연계돼서 하신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좀
궁극적으로 그 공동묘지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전한계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서 지금 많은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뭐 화장 문화가 거의 뭐 화장을 하고 이제 그 매장은 잘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독하셔가지고 거기 다 정리가 되면은 뭐 수목장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강구해서 추진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전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평생 학습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박정태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 경제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2024년도 정책 목표 및 이행 세부 이행 사항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하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 10개의 세부 이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공공 일자리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 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직접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및 퇴직한 전문 인력에게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아르바이트,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 78명, 지역 공동체 일자리 78명, 청년 아르바이트 80명,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9명 등 1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자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 노후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아리랑 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보상을 위한 기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리랑 시장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부지 보상을 추진하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있는 주말 장터 운영 및 밀양사랑 상품권을 지속 발행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상권 의료상서 사업입니다. 침체된 원도심 상권 회복과 환경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의료상서 사업은 내일동, 내이동 상권을 중심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리랑 전통시장, 밀양 대학로거리, 동아리 신장로, 진장 청년 창업거리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빈점포 리모델링을 거쳐 영남정, 영남동, 나들레라 카페, 따순거 국밥 등이 입점에 현재 성업 중에 있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연계한 주말 장터와 동가리 감성 포차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누구나 가게 빈점포 창업 지원에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4차년도 상권 의료상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자금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을 비롯하여 대출금리 2.5%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골목 상권, 폐폐 행사 등 소상공인 관련 정부 시책을 홍보하고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드림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준비와 주거비, 일자리 인센티브 및 문화생활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지역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 창업과 임차료 지원 사업 및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84명을 지원했습니다. 4월에는 밀양 주거 청년 24명으로 구성된 청년 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원래를 개최하여 청년 정책 발굴 및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 및 일자리 교육 지원 사업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청년 행복 누리센터 건립입니다. 청년 행복 누리센터는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부북면 난옥 융화 국가산업단지 내에 지상 3천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에 시설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올 2월에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시설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연말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 지역 등 에너지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해 경제적이고 안전한 연료 사용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말 도시가스 보급률은 동지역은 87.3%, 밀양시 전체 보급률은 43.4%입니다. 2023년도 해천 안기를 위해 11개 구간 112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남, 예림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부산지방국도관리청 등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 대상지인 산내 대사마을은 LPG 소형 저장 탱크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여 대체 사업지인 상동면 유사마을에 대하여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고 신청도 접수 및 소형 저장 탱크 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동 유사마을과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가스 전기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가스 전기시설 교체 사업으로 선정된 지원가구의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간 융복합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는 부북면, 상동면, 산외, 단장, 무안, 청도 총 6개 면에 217개소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202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주택 및 건물의 자가 발전 용도로 설치 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지원 사업은 총 태양광 설치 대상 79개소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건물 지원 사업은 7월에 지원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여 에너지 질량 및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신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신교 의원입니다. 페이지 192페이지 사업 개요에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두 번째 칸에 다문화 가정 지원, 관광 자원, 활용 사업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 가정 그리고 그 가족 구성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해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기존 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한글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에 그게 이민자 이분들한테 우리 내국인 선생님께서 가서 한글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번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게 뭐 시청이라든지 관공서에 업무를 볼 때 필요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 번역으로 해갖고 통역해서 그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민자분들이 자기의 특화를 살려가지고 번역을 해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몇 분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부서는 사회복지과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거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 4명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사업비가 3억 5,225만 천 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도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금액입니까? 집행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요 일자리 경제과에서 요 네 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회복지과, 도심대시과, 하남업, 상동, 읍면 7개 사업에 총 36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사업비, 임금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 부서인 사회복지과, 도심재생과, 읍면동에서는 실제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 배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재란 의원입니다. 거기 194페이지 거기 보시면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그 행감 때도 조금 말씀드린 상황인데 그 상권 활성화 사업 단장님이 지금 뭐 채용이 되셨습니까? 예, 채용이 됐습니다. 채용이 되셔가 지금 원활하게 지금 다 잘 왕성하게 이래 지금 사업을 활동하고 계십니까 그럼?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단장님을 채용을 하고 지금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밀양시 상권에 대한 그 지역 상권 파악을 위해서 그 상권을 둘러보고 업무를 좀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비도 좀 60억 가량 지금 계속 22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상권이 많이 쇠퇴되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뭐 업무 파악을 하셔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 거기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동지역에는 87.3%고 또 밀양시 전체가 23년 말 기준 지금 43.3% 현저하게 낮은 그 프로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림 지역에는 지금 많은 시민들께서 좀 조기에 지금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지금 민원도 또 과장님도 받으셨을 거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뭐 5분 자연 발언도 하셨고 많은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상남고 예림 지역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지금 나노 거기에서 지금 밀양 IC까지 도로가 지금 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림 지역 도시가스는 예림 지역 주민들이 계속 건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7월 초에 국도관리청 안정국장님 면담 기회가 있어가지고 김해유지사무소 수사님하고 같이 우리 상공국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8월달에 도로 굴착 신청을 한번 했으면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으니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도관리사무소에 국도 굴착 신고를 8월 중에 신청을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떤 보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경남 LG하고 같이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께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삼문동 지역에 보면 주택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를 제외한 그쪽에 삼문 5통, 4통 뭐 이런 쪽으로 2통, 3통 그쪽으로 주택이 많은데 거기도 지금 좀 도로와 접해 있는 그런 또 세대에는 들어가는데 또 막 개인 사유지하고 이런 좀 복잡한 관계가 있는 그런 세대에는 지금 또 간절히 또 도시가스를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추진이 잘 안 되시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뭐 추진도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도시가스가 사용하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이동, 삼문동, 안길까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도 해천 안길이라든지 약산로, 내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안길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해서 단독주택이라든지 사업시설까지 다 도시가스 인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가에서 많은 또 뭐 조기 보고를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또 시민들의 또 뭐 소소한 것에 그렇게 또 시민들이 삶의질을 만족하지 않습니까? 시민의 삶의질 만족도와 또 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도시가스가 조기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또 적극 행정령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 일자리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됐을 텐데 또 뭐 워낙 많은 부서의 과장도 뭐 이래 뭐 보직을 받아가 했었으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좀 아쉬운 점도 하나 있고요. 그 일자리 경제과 주요 업무 보고에 그 지역 화폐가 아예 빠져 있네요. 그 193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해가지고 맨 밑에 칸에 이제 아마 잠깐 하나는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빠져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밀양사랑 상품권 카드 이 앱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제 매장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무슨 뭐 주유소라든지 뭐 이런 다른 이런 곳들이 많은데 특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금 현재 30억 넘어가면 사용 못하죠. 예, 그런데 이제 뭐 20몇 억 이렇게 되다가 되는 주유소가 몇 군데 없다 보니까 그 주유소가 30억 매출이
초과 달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결제 매장에는 그런 주유소 명이 뜹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불편함을 많이 가지겠죠. 거기에 그 주유소까지 한 4, 5km를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초과가 돼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럼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셔야 되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업데이트를 자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시민들한테 가장 불편한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0억 이상 매출이 되는 곳에는 사용이 안 되다 보니 가장 큰 불편을 겪는 분들이 또 우리 밀양시의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이 뭐 농약값 아니면 농자재값, 비닐값 이래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이 지역 농축협입니다. 여기서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법인이 있다 보니. 그래서 농협 측에서도 불만이 많지만 우리 시의 농업인들 엄청난 불만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걸 막아놨는데 우리 어떻게 지방행정에서 이거를 커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 본 의원도 대정부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앙정부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행사장에서는 한 지역 농협장이 이런 부탁을 국회의원한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 또 가능하다면 도와 더 나아가서는 국회와 더 나아가서 그 대정부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한번 모시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도 정말 그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과장님, 국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밀양산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700억을 발행하고 있는데 뭐 예산을 초과를 조금 더 해서 연말까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래 추경에도 뭐 좀 계속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도의라든지 중앙정부의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은 건의를 해서 좀 시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정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예, 최남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193페이지에 조금 전에 뭐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또 우리 밀양시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도 들였고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사실 이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침체되고 있다고 아마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뭐 활성화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소요 예산에 보니까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54억 4,400만 원이 이게 토지 보상비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것도 참 설명해 주시고, 그럼 이게 2026년도에 마무리를 해서 주차장이 완성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의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도 시행하고 소규모 사업, 주차장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렌센서 사업이라는 60억 사업을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눈에 보이게
이게 시장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렇게 뭐 많은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은도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르네상스 사업으로 인해서 빈점포에 대한 어떤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시장 안에 국밥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김으로써 예전보다는 물량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점심 식사라든지 뭐 조금 소매품 구매라든지 조금은 증가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르네상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좀 잘 추진해서 전통 시장에 있는 가게라든지 지역을 찾는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더 많은 시간을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진행해서 지역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억은 저희들이 올해 토지 보상비입니다. 올해 토지 보상비를 하고 2026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차장 이 확장 사업은 2026년도에 다 준공이 돼서 마무리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다음 저희들의 계획은 26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54억 원을 들여서 토지 보상을 하게 되면은 주차장 만드는 것은 그렇게 2025년이나 2026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을 토지 보상이 완전 완료되면은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좀 사업을 땡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이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원활히 되면은 당초 계획대로 같이 되는데 국고 보조 사업 신청할 때 2026년도까지 연차적인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교부가 2026년도에 교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 국비가 29억 3,600만 원이 2024년도에 54억 4,400만 원에 거의 포함돼서 내려오는 걸로 이 소요 예산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2025년도에는 5,900만 원이고 2026년 이후에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건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래랑 주차장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인데 재원별 구분을 저희들이 포기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회의원도 계시는데 이 전통시장 안에 그 상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설시장이 50년이 넘었는 건물인데 사실 올해 한 20년 전에 이 상설시장을 주상복합상가로 지어가지고 하려고 했던 계획도 세워졌다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이제 교통 영향 환경 평가를 통해서 뭐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그때 포기되고 이래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전통시장 안에의 상설시장 건물 거기에 우리 시에서 일부 빈점포를 매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뭐 상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청년 몰도 했고 이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만들어 놔가지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안 가는지 몰라도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큰 프로젝트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상설시장 건물을 좀 매입해서 주상복합 상가로 만들어가는 현대화. 여기 지금 보면은 목적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상설시장 그 오래된 건물을 지금 그 역할을 못해요. 상설시장이. 빈점포도 많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조금씩 살 것이 아니라 전체 매입을 해서 그가 정말 그 전체적인 구상권 도심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측면에서 상설시장 건물을 새로 좀 이렇게 현대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꼭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상설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 전에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고, 그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상설시장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이고 그 업무를 굉장히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그걸 지속하도록 이렇게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은 거기에 있는 분들의 동의도 좀 이제 필요하고, 그 사업을 시에서 하기보다는 또 다른 어떤 사업자를 또 찾아야 될 부분도 있지 싶은데, 지금 상황에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의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따로 과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만, 국장님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말 구도심지도 지금 빈점포를 본의원이 쭉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한 20개 정도가 빈점포가 있더라고요. 그런 점포에 지금 누구나 가게 빈점포 창업 지원 사업을 보면은 르네상스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현실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빈점포를 이렇게 누구나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시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재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장과 관련해서 지금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많은 또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또 많이 또 문의도 주시고 좀 이렇게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뭐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뭐 세부적인 사항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출입로에 대해서 입구 쪽 마트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매입을 하는 이는 말씀이 많으시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계획은 없습니다. 안쪽에 있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장하는 사업이고, 출구는 두 군데를 해서 지금 들어오는 방향과 또 아래쪽에 내려가는 출구를 방향으로 해서 차량 동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들어오고 또 밑으로 나가고 뭐 한 방향으로 이렇게 하실 그런 계획이시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차량 동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출구를 2개 정도 해서 차량 동행을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주위에 또 상가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오는 방향, 나가는 방향의 상가의 입장도 조금 또 지금 의견이 조금 나름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좀 잘 원만하게 그렇게 해결하셔서 고루고루 좀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일자리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해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